뉴욕주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주가 내일부터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00여 명의 주 방위군 동원령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LA 북부 405번 고속도로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이 오늘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LA 경찰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며 다음 달 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코스코 매장에서 소매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3인조 절도단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검찰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뉴욕주 버펄로에서 총을 난사한 중죄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건데요. 범죄 자체의 중대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를 가해 10명을 숨지게 한 페이튼 젠드런. 뉴욕 연방검찰은 오늘 1급 살인과 테러 혐의 등 27개 혐의를 적용해 페이튼 젠드런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motional time for them. So in some respects, it's a good thing that there's closure on this decision. Now they can go forward with the pathway. They'll never recover from the emotional pain and suffering, but at least they have some certainty as to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case. 검찰은 피고인이 흑인만을 겨냥해서 총격을 가하는 등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방정부의 사형 구형과 집행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세운 바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에는 연방검찰이 단 한 번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음에도 이번 사형이 결정된 것은 범죄 자체의 중대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And this mass shooting was based on racism, was based on hate. It was evil, and the death penalty, in my estimation, certainly should apply. 하지만 피해 유가족들은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I want something worse than that. I want him to torture. I want him to suffer. I want everything he ever loved to suffer. I want friends and family to love that he loved to suffer. Imagine this is somebody's mom. You know, this was somebody's dad. So to never have closure and to always be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20여 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사형 집행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이상 기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는 폭설과 강풍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내일 뉴욕 서부 지역을 강타할 겨울 폭풍을 대비하기 위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폭설과 강한 바람이 예보되면서 주 방위군 100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Get all the materials we need on the ground, and the National Guard I've already called up will be positioned starting early tomorrow morning because we are expecting very serious whiteout blizzard-like conditions. And the forecast of 20 inches. 또한 정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11,000명의 전력공사 대원도 대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겨울 폭풍이 집중적으로 강타할 지역은 나이아가라와 알레가니, 제퍼슨, 루이스 등 15개 카운티며 해당 지역에는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0마일의 강풍과 폭설 등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정전과 주택 파손 등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북부 지역 셔먼옥스 인근 405번 고속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오전 5시쯤 405번 고속도로 벌뱅크대로 인근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해 있는 검정색 쉐보레 차량 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운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외부에 총알 구멍이 난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고속도로 양 방향을 폐쇄하고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는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오늘 오전 405번 고속도로가 수시간 동안 폐쇄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이 2월 말 퇴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이클 무어 국장은 오늘 캐런 베스 LA 시장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부터 LAPD를 이끌어왔으며 지금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40년 넘게 경찰로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한 것은 더없는 영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been my distinct honor and privilege to have served for more than 4 decades on the finest police department in the world, and for the last 5.5 years as chief. 1981년 경찰관으로 입사한 무어 국장은 순조롭게 승진을 거듭하며 LA 경찰국장으로까지 올랐고 재임 기간 동안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한 시위와 폭동, 코로나19 대유행, 그리고 최근에는 급증하는 강력 범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대학교와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교과서와 식비를 폐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전역의 대학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교의 교과서와 식비 등을 삭감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교내 서점에서 사지 않고 인터넷과 중고 거래를 통해 더 저렴하게 구매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학교는 이를 무시하고 학비의 교과서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만 학생들에게 추가로 식비를 부과하면서 일부 차액을 챙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 경찰국이 앞으로 인종이나 성적 지향, 종교와 관련한 혐오나 욕설 등에 대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마련합니다. LAPD는 커뮤니티 온라인 신고 서비스의 증오 범죄와는 별도로 증오 사건과 관련한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APD는 지난 2016년 커뮤니티 온라인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증오 범죄와 관련해 타인에 대한 증오나 혐오로 폭력, 폭행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증오 범죄 수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욕설이나 제스처 등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증오 사건과 관련해서는 따로 신고를 받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20여 개 더 추가했다면서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더욱 신속히 파악하고 세분화된 사건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LAPD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 해 동안 증오 범죄가 1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 발생률은 51%, 반이슬람과 관련한 증오 범죄는 140%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인들도 즐겨 찾는 코스코 매장에 소매치기와 강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쇼핑객들이 코스코 매장에서 쇼핑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갑 소매치기를 당하는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3인조로 움직이는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월 7일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의 린데로 캐년 로드에 위치한 코스코 주차장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용의자 3명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쇼핑을 마치고 나올 때 몰래 따라가 지갑을 빼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어두운 색의 인피니티 SUV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직 범죄로 보고 3명을 수배 중이라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퀘이커 오트 컴퍼니 제품에서 살모넬라 오염 위험성이 제기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식품 제조업체인 퀘이커 오트 컴퍼니의 시리얼과 프로틴바 등을 섭취하게 될 경우 살모넬라균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채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미 전역에서 판매된 제품을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퀘이커 치위, 그래놀라 바와 시리얼 바, 게토레이트 프로틴바 등 24개 제품이며 미 전역 50개 주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DA는 리콜 대상 제품을 섭취한 후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 관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리건주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유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허용했습니다. 오리건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와 관련한 소송을 기각하고 대신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0여 개 주에서는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들어 공직 자격 제한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앞서 콜로라도주는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했고 미시건주는 이와는 반대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오리건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은 오는 5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2,000여 명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정치 성향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성향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98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공화당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27%를 기록했지만 공화당의 경우 지난 2013년 25%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면 무당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념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보수와 중도가 각각 36%로 동일했고 진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5%에 그쳤습니다. 영국과 함께 예멘의 후티 반군 시설을 공습한 미국이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공격을 계속할 경우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분쟁의 확산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대선 유세를 위해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폭격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후티 반군의 반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격할 경우 추가 대응하겠다면서 동시에 분쟁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을 폭격한 건 홍해 지역에서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미국은 예멘과의 전쟁은 물론 어떤 종류의 분쟁에도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We're not interested in a conflict of any kind here. In fact, everything the president has been doing has been trying to prevent any escalation of conflict.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도 이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후티의 지원자 역할을 해온 이란과의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건데 백악관은 이란을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영국군과 함께 후티의 근거지인 예멘 내 16개 장소에 폭격을 가해 탄약고와 미사일 발사대 등 목표물 60여 개를 타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반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선박들의 향후 72시간 동안 홍해와 아덴만 주변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의 분쟁이 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오늘 대만에서는 대만의 4년을 책임질 총통을 뽑는 선거가 열립니다. 반중 성향인 집권당 후보와 친중 성향의 야당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 외교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입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반중국, 친미국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주권 없는 평화는 거짓이고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反对中国以武力或胁迫的方式改变现状。我们要相信自己，我们要信赖台湾。 이에 맞선 친중 성향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는 대만 평화를 강조하는데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 그 평화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所以战争不能有万一，战争的风险一定要降到零，和平才是唯一的选项。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2016년부터 집권하면서 중국은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독립 성향 민진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台独是台海和平稳定的最大威胁，是一条注定失败的不归路。 중국은 이번 선거에서도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를 겨냥해 대만의 전쟁 위험과 사회 대립의 화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민진당과 국민당 후보가 오차법인의 박빙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선거 결과가 양안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재작년 9월 미국 순방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당시 MBC 보도에 대해 법원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에서 녹음된 발언을 제대로 판독하기 어려운데도 MBC가 바이든이라고 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미국 뉴욕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 대통령 순방 합동 취재단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대화한 뒤 행사장을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란 말을 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보도 13시간 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발언자인 윤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가 정정 보도를 요청했는데 MBC는 거부했고 외교부는 재작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1년여 만에 법원은 보도를 허위로 보는 게 타당해 정정 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가 영상을 감정해 욕설과 비속어는 확인됐지만 바이든 또는 날리면 부분은 판독할 수 없었다면서도 당시 정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기구에 1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는데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우리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거액을 약속해 미국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국회로 잘못 부를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어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직접 문제의 발언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48개 언론사들이 같은 취지로 보도했지만 MBC 보도에 영향받았을 수 있고 MBC가 자막을 달아 다르게 듣고 해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법원이 정한 정정 보도문을 보도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옛 비명계 모임 의원 3사람이 각각 당명을 잠정 발표하고 창당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 정당을 벗어난 이른바 제3지대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옛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의 새 의원이 미래 대연합이란 신당 이름을 잠정 발표했습니다.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도 하루 전 각각 정의당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합류했습니다. 개혁 대연합을 제3지대 공통과제로 제시한 이들은 이른바 빅텐트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늦어도 설 전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설 선물로 이런 미래를 향하는 대연합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함께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탈당 하루 만에 새로운 당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가칭 새로운 미래. 정식 당명은 국민 공모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세대 통합론을 내세우며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요. 예. 저는 좀 외람됩니다만은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선대위 특보를 맡았던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는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과 함께 입당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3지대 몸집 불리기 시도가 연대 가능성을 타진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합치자 아니면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는 당장 저희 당내 구성원들도 그렇게 끌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중도 그만큼의 지지율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 대연합의 이원욱 의원 역시 정치공학적 결합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석 3개를 가진 모임인 만큼 세력 재편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 씨 등 문화예술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고 이선균 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피의 사실 노출과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가혹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장 연단에 올랐습니다. 고 이선균 씨가 생을 마감한 날로부터 17일째 문화예술인 2천여 명의 뜻을 모은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4단계에서의 최초 보도와 3차례에 걸친 공개 소환. 배우 김희성 씨는 수사의 전 과정이 2달 동안 생중계되며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 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영화 기생충으로 배우 이선균과 호흡을 맞췄던 봉준호 감독은 수사기관의 부적법한 정보 유출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수사 관련 내용이 담긴 일부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며 유출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KBS 단독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단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도 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칭 이선균 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9개 문화예술인 단체가 참여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국회와 경찰청, KBS 등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메디케어 오픈 등록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즉 파트 C HMO나 PPO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른 보험사의 플랜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니던 닥터나 병원이 새로 가입한 플랜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 가입한 플랜이 치과나 안경, 그리고 한방, 일반 의약품 구입 등의 추가 혜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경우에 한번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뿐만이 아니라 파트 D 처방전 약 플랜도 다른 보험사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바꾸면서 메디케어 서플멘탈 플랜을 새로 구입하실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그 연간 가입 기간, 저희가 Annual Enrollment Period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간 등록 기간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변경하거나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던 분이 새로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하거나 또는 처방전 약 플랜인 파트 D 플랜을 변경하거나 또 메디케어 서플멘탈 PPO 플랜을 새로 구입하시는 등의 그런 것들이 가능한 반면에 오픈 등록 기간에는 제한적인 변경만 가능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 보험료를 지불하고 서플멘탈 PPO 플랜을 구입하면서 그 처방정약 플랜인 파트 D 플랜을 구입하였는데요. 올해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그 PPO 플랜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메이저 보험회사, 그 에트나, 휴마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의 그 회사들에서 PPO 플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가입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병원들에서 받는 그 보험사들이나 플랜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시다스 사이나이는 얼라인먼트 헬스 플랜, 블루실드 오브 캘리포니아,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다음에 UCLA는 블루실드 오브 캘리포니아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다음에 세인트 주드 병원은 에트나, 엔템 브루크라스, 블루실드 오브 캘리포니아, 헬스넷, 그리고 프로비덴스, 스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휴마나 플랜을 주로 받는데요.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에서 각각 받는 플랜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보험사별로 받는 그 보험사의 플랜이 정해져 있으므로 플랜 결정 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방법은요. 구글에서 병원 이름을 치시고 그 Accepted Plan, Accepted Medicare Advantage Plan이라고 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